자, 첫 번째 경기. 전남 대 부천. 자, 일단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남 선수가 좀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그죠 하남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닐손 주니어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뭐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불안정하면서 이제 실점이 많다 보니 공격에 대한 좀 의존도가 더더욱 좀 커진 상태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거의 뭐 이제 수비에서는 뭐 매 경기 좀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이제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공격이 좀 터지지 않는 날에는 다소 좀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공격이 좀 터져도 좀처럼 좀 승리를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수비에서의 그런 약점이 좀 두드러지는 좀 최근에 좀 전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뭐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승리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전남을 제치고 이제 6위까지 올라선 그런 좀 부천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 전환이 좀 빠르고, 그리고 좀 전진성이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좀 공격으로 약간 좀 전환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남이나 이제 부천 모두 이제 좀 역습을 통한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이제 뭐 현재 지금 전남보다는 부천의 그런 수비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최근 이제 부천이 중원에서의 좀 장악력도 좀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전남보다는 부천이 더 안정적이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솔직히 뭐 공격은 뭐 양 팀 다 지금 괜찮긴 한데 좀 수비에서의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좀 수비에서의 그런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제 부천이 좀 더 뭐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남도 한때는 이제 2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새 프로권 밖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은 뭐 부천 역시 마찬가지라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동기부여적인 요소는 뭐 두 팀 다 이제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제외하고 그냥 뭐 순수 지금 흐름이나 경기력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부천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솔직히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부천이 전남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좀 정배를 좀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안 했는데, 확실히 좀 최근 흐름, 분위기, 약간 이런 경기력적인 요소 전부 다 이제 고려했을 때는 지금 부천이 우세한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저는 요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부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부천 승부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준 오바. 그래서 부천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랜드 대 이제 김포. 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률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으로 이번 경기에서 좀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재민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갔네요. 자, 일단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1위 안양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지금 리그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1위인 그런 안양과 승점이 6점 차가 나긴 하지만 안양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이랜드가 이기게 되면은 이제 1위인 안양과는 승점이 단 좀 3점 차밖에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랜드 입장에서는 우승까지 좀 목표로 하려면은 이번 경기는 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좀 경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좀 연패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경남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를 끄는 김포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모멘텀이 좀 떨어진 감이 있어 보여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런 김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김포가 지금 원정에서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중거리 슛 비중이 많아서 생각보다는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골 결정력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김포의 그런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이제 골이 없는 경기가 이제 좀 많을 정도로 좀처럼 이제 좀 득점이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 편이죠. 네. 아이고 막지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랜드의 그런 수비 밸런스가 좋은 걸 고려하면은 더더욱 원정에서 김포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랜드가 좀 공격을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뭐 지금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홈에서 뭐 공격도 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공수 밸런스를 좀 통해 확실히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좀 김포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더불어 이제 뭐 이랜드가 현재 홈에서 3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이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랜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서울 이랜드 승 이런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기준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저녁에 있을 K리그2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비아레알 대 라스팔마스. 자 일단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2명,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모레노에 이어 이제 최근에 핵심 득점원이었던 그런 페레스 또한 지금 결장 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포워드 라인에서의 그런 전력 누수가 있는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도 좀 결장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좀 수비에서는 지금 3명,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골키퍼가 이제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에스파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바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격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패한 이후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곧바로 이제 승리를 거둬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라스파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연패는 끊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뭐 아직까지 지금 리그 첫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라스팔마스의 그런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물론 이제 라스팔마스가 직전 경기 이제 베티스 상대로 1실점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라스팔마스가 홈인 점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정 베티스의 공격력이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충분히 뭐 홈에서 좀 실점이 좀 적었다고도 좀 볼 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라스팔마스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비아레알의 지금 공격 전개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라스팔마스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왜냐면은 지금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 조율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좀 전환이 느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동성이 좋고 확실히 좀 이제 공격 템포가 빠른 그런 비아레알의 공격진을 막기는 좀 라스팔마스가 좀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비아레알이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지난 시즌 라스팔마스가 비아레알 상대로 좀 전승을 거두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그때와 달리 이제 현재는 비아레알에 비해 현저히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상승 같은 거 상관없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비아레알 승. 자, 그리고 언오바 이거 보려고 했는데 이걸 근데 2.5가 아니라 3.5를 이제 줬더라고요. 근데 이 3.5는 솔직히 지금 뭐 라스팔마스의 그 후방에서의 그거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는 점까지 염두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를 3.5 기준 오버를 가져가기는 다소 좀 애매하다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낼게요. 3.5 기준 언더. 네, 2.5면은 약간 좀 오바 쪽으로 좀 볼만한데 뭔가 3.5는 되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라스팔마스가 좀 득점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언더로 좀 날 수도 있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이거는 3.5 기준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비아레알 승, 언옵은 3.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사우스햄튼.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매치 휴식기 이전만 해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휴식기 이후에 이제 첼시와 리버풀을 연달아 만나며 이제 연패를 좀 거뒀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한층 좀 기세가 꺾인 좀 최근의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입스위치 상대로 좀 드디어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하나 했지만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제 첫 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좀 승이 없는 그런 좀 사우스햄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좀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좀 주로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양 팀 다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다 보니까 침투에는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약간 좀 불안정한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좀 뚫릴 가능성을 염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공격 전개나 그런 득점기의 창출은 본머스가 더 낫다 보니 그래도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치는 본머스가 더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공격에서는 본머스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전력, 경기력 모두 이제 본머스가 더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본머스라는 팀을 믿고 1.5대 승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확실히 뭐 이제 본머스의 좀 최근 페이스가 뭐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홈 본머스 그리고 지금 사우스햄튼이 좀 침체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1.5대 승배당은 좀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일단 6년간 두 팀이 맞붙을 때마다 원정팀이 거의 매번 이기고 그리고 홈팀은 이긴 경기가 없었을 만큼 원정팀이 굉장히 좀 우세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상성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두 팀이 좀 매번 맞붙을 때마다 원정팀이 매번 좀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갔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은 오히려 사우스햄튼한테 좀 플러스 요소가 좀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저는 고려했을 때 1.5대 그런 본머스 승을 좀 가져가느니 차라리 배당 대비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사우스햄튼 프랜승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좀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사우스햄튼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사인 프랜승 쪽 보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네. 이거는 3.5라고 해도 이제 기준점 무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본머스랑 사우스햄튼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파르마 대 칼리아리.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파르마가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거나, 그리고 AC 밀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였지만, 최근에는 좀처럼 이기는 경기가 없으면서 다소 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그래도 칼리아리를 좀 잡고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하면서 골 가무에도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뭐 홈 원정 상관없이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최근의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이런 공격 전개나 그런 좀 퀄리티 같은 부분 모두 이제 파르마가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홈에서 파르마가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파르마 역시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공격이 침체된 칼리아리라고 해도 충분히 파르마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양팀 다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일단 최근에 이제 좀 측면 수비나 아무래도 침투에 좀 취약하고, 그리고 특히 좀 페널티 박스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파르마 역시 좀 수비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좀 커 보인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 들어봤고, 자,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가 뭐 주중에 좀 컵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으로는 이제 좀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좀 후반으로 갈수록 파르마가 좀 에너지 레벨에서 우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유리한 부분이 그래도 더 많은 거는 여전히 좀 파르마라고 보긴 해요. 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르마의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최근 흐름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무작정 파르마 사이드로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고민을 했는데 승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뭐 파르마가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까지 보기보다는 한 1.4 정도의 승? 네, 요 정도를 좀 보고, 요거는 뭐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햄무알 무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그래서 파르마 이제 햄무나 이제 무사이드로 보고 언오바는 오브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네, 그 외 경기는 뭐 이제 아침 경기긴 한데, 아침 경기도 뭐 그렇게 뭐 끌릴만한 좀 경기는 딱히 없어 보여요. 네.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뭐 고배당 잡이 정도로 뭐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볼 텐데, 일단은 네, 하나 뭐 페르세폴리스 대 뭐 이제 카타코르. 네, 여기서 한번 좀 보면은, 자, 일단 이 경기는 이제 뭐 결과에 앞서 이제 중립구장에서 펼쳐진다는 점도 이제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페르세폴리스 승 보는 경기, 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페르세폴리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그리고 알와슬 대 이제 아흐사 이름이 있죠. 네, 요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것도 햄무알 무로 좀 접근을 하거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로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스르 대 이제 라이안. 이거는 뭐 그냥 아무래도 좀 체급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도 알라스르 승.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은 뭐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때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좀 알라스르가 이제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불안정한 모습이 좀 많고, 그리고 좀 체급에 비해 좀 생각보다 이제 경기력이 좋지가 못한데, 그래도 이게 알라스르가 원정양인 홈인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마인승까지는 뭐 그래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알라스르 승, 뭐 1엔드 기준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K리그2와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